전왕용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왕은 오로지 전자, 왕성할 왕자. 오로지이기 때문에 오로지란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오행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 오행이 왕한 경우를 우리가 전왕용신이라 하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먼저 전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왕이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 8글자가 한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기운이 왕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즉 전왕격을 또는 일행 득기격이다.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은 오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행이 득기, 기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쳐 있다. 우리 오행 득기격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왕격을 오행 득기격이라고도 한다. 일행 득기격은 일행 득기격인데 기득격이라고 되어 있죠? 일행 득기격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행 기가 어디에 있는 격을 하면 또 일행 기득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행 기득격은 생일, 오행에 의해서 생일 일간과 생월, 오행이 동일하고 일간과 생월이 오행이 동일하고 월지에 연결되어 방합을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일간을 중심으로 편황하게 구성된 명식이다. 즉 4개의 지지가 모두 비겁으로 구성된 사주를 말한다. 비겁이라는 것은 오행이 같은 거죠. 이 오행이 동일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간목일주다. 그런데 여기에 인월이다. 인월이 태어났고 예컨대 묘, 진, 임묘지 목국을 이루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오행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전왕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전왕격은 우리가 앞에서 할 때 격국에서 보면은 종격으로 봤죠.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격국론에서는 전왕용신을 종격으로 논한다. 사주의 기세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기세를 거역해서는 안 되니 오직 그 기세를 순응하는 것으로만 용신을 삼는다. 혹은 종하거나 그럼 적격이 되죠. 화하거나 그럼 화격은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격국 등이 모두 이것이다. 따라서 억부를 용신으로 삼지 않으며 외격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용신을 삼는다. 자, 억부를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 예컨대 여기가 일간이 목이고 지지가 전부 목이에요. 여기도 목이고 여기 뭐 수 하나 있다고 하게 수생목으로 여기도 목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고 하면 이거를 목이 너무 왕하니까 눌러야지 라고 하면 누르는 게 뭐야? 금금목이죠. 이렇게 금금목으로 이걸 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 자체가 이 사주에 없을 뿐더러 대운에서 금이 들어오더라도 금이 이렇게 왕한 금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끼 하나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이 너무 강할 때는 이것을 억부용신으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다? 목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목으로. 이게 바로 이제 종격 이론이었죠. 종격. 따를 종자잖아요. 따를 종자. 그래서 따라가라. 무엇을? 강한 것에. 그래서 뭐 예를 들었던 게 젊어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그 다음에 늙어서는 자식. 이렇게 뭐 현대사는 맞지 않는 이론이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종 이론 이런 것에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용신을 보면요. 전왕격 용신 보면 식상이나 인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해요. 목의 기운이 강하면 제일 좋은 건 뭐죠? 이걸 극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억부로 쓰지 않고 억부하다 보면 본인이 튕겨나가 버린다고 했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걸 뭐다? 진짜 강할 때는 뭐다? 설기시키는 거야. 그냥 기운을 빼는 거예요. 천천히. 설기시키는 게 목적이죠. 설기는 뭐죠? 우리가 식상이죠.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설기시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신은 식상이나 식상이다 그 말이죠. 인성은 뭐냐면 요것도 없으면 아예 진짜 정으로 더 극하게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뭐다? 인생아. 이것밖에 없죠. 자, 비겁은 뭐예요? 여기 이미 있어요. 나무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을목도 있고 뭐 음의 목, 양의 목 다 있어요. 비견 겁재는 여기 이미 속해 있어 버려요. 자, 그러면 비견 겁재가 이거 뭐 한다고 했죠? 부호한다고 그랬죠. 도움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일행 듣기격에는 같은 오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비견 겁재란 말이 여기서 부호한다는 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생, 아까 이 수처럼 인성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인성이 있을 수 있죠. 인성이 더 생해주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다? 가장 좋은 거는 설기시키는 거. 여기에 뭐 화가 하나 있었다. 수 대신에 화가 하나 있었다. 병화가 하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 기운을 빼주는 건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금을 대고 누르겠다. 이것도 안 좋고, 또 목이 토를 누르죠. 목극토. 이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토가 너무 괴롭죠. 너무 왕성한 세력에 의해서 그걸 받으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억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차라리 인성이나 특히 식상이 좋다라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천간에 관살이 투출되면 관살을 인화하는 인성이 없으면 파괴다. 그렇죠. 자, 억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가 목이 이렇게 색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금금목을 한다. 그러면 자, 그걸 하기니까 목의 입장에서 금이 관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튕겨 나가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금이 자존심을 무기고 그냥 튀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 인성은 좋다고 그랬죠. 인생화, 그 다음에 목생화. 그래서 이게 수나 그 다음에 화가 엄청 좋다고 했죠. 이거는 뭐다? 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이 오면은 자, 여기에 인성이 없으면 안 좋다는 게, 인성이 오면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주니까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 관살이 와도 괜찮지만, 만약에 인성이 없다 그러면 관살이 오면 바로 목한테 바로 칼을 들이대고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본인 칼이 부러져 버리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성이 없으면 파격이고, 재성이 투출하다. 아까 이 목극토라고 그랬죠. 목극토. 그걸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너무 강한데 토 하나면 하면 어떻게 됐어요? 견딜 수 없겠죠. 너무 힘듭니다. 혼자 너무 기세가 왕한 남편 밑에 아주 약한 여인이 하나 있는 거니까 뭐 힘들겠죠. 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격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역시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식상이건 인성이건 천간에 있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전환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전환격의 종류를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저도 생소한 말인데, 오행 전환용신과 육친 전환용신을 나눌 수 있대요. 근데 오행이나 육친이라는 말도 우리가 거기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 자, 여기에 토가 있다. 그럼 토는 뭐예요? 자, 이거 오행으로 말하면 목이고 토지만, 육친으로 말하면 일간이고,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은 누구죠? 육신으로 말하면 처죠. 이런 식으로 용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지, 이게 별도의 다른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행 전황용신과 육친 전황용신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를 오행 입장에서 보면은 목토지만, 이 육신에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일간과 재성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행 전황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육신 전황용신이 있고, 육신 전황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오행 전황용신이 있다. 이 둘은 따로 듯하면서 한 몸이다. 당연한 얘기죠. 뭐 이게 색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행 전황용신을 보시면 자, 오행 전황용신은 사주에서 한 가지의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고 왕성하여 일간이 그 오행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오행을 따라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왕한 오행을 따라간다는 의미다. 그렇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종자니까 따라간다는 의미다.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한 오행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여 억제가 불가능할 때 섣불리 그 오행에 대하여 싸우기보다는 그 힘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금이 금금목으로 금이 나무를 칠 수 있다고 해서 목이 왕성한데 도끼가 와서 덤볐다가 본인이 날이 무디어져 버리겠죠. 날이 이지러져 버리겠죠.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오행 전황용신은 태왕한 목을 따라 하는 곡직격, 화를 따라하는 염상격, 곡직격, 염상격, 토는 뭐죠? 가색격이죠. 태양왕 금은 종혁격, 태양왕 수는 뭐죠? 윤학격. 요건 앞에서 몇 번 나왔어요. 오행 배속도에서도 그 나왔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곡직 인수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곡직 인수격. 곡직 인수격은 곡은 뭐예요? 구불곡, 직은 반듯하게죠. 인수격. 자, 인수격은 우리가 목의 오행 배속도에서 목의 특징이었죠. 인의 예지신에서 사단. 그래서 곡직 인수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불목일에 생하여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가불목일에 생하여. 자, 여기도 묘죠? 묘에 생하였어요. 생하여 월지에 연결된 사주 중에 지지의 해묘미가 뭐죠? 목국이죠. 삼합 또는 임묘진, 방국이죠? 목국이죠. 이것도 전부 목이에요. 합이 있으면서 금기에 극이 없다. 금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금기는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극함이 없는 사주를 목기 일행에 왕한다고 말하며 곡직 인수격이라고 한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구불에서도 올라가고 반듯하게도 올라가고, 이는 나무의 성질이고 수는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곡직 인수격이라고 한다. 이런 곡직 인수격을 보면, 자, 임묘진 목이죠. 여기 목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 목이에요. 요거는 뭐죠? 상관이죠. 설계시키기가 나쁘지 않고, 이건 뭐죠? 목극토, 재성이죠. 편재, 재성 상관이에요. 이렇게만 구성됐을 때 보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귀기가 뛰어나고, 귀한 그 기운이 뛰어나고, 자애롭고, 자, 우리가 목의 특징이에요, 목의. 인심이 후하고 유덕하다. 인의 예지신에서 인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로 본다. 천성이 인자하고, 목의 오행의 배속도에서 배웠죠? 목의 특징이고, 문교계통. 자, 목은 뭐죠?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목은 뭐다? 교육계통을 말해요. 여기는 교육사업이고, 사회사업 분야로 진출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목은 연필이라 글씨나 그림에 능하다. 예컨대 또 문예, 예컨대 작가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붓과 관련된 붓시로 보면 돼. 붓과 관련된 그런 직종이 어울린다. 주관이 뚜렷하다. 처세가 좋다. 인자하다. 자비 동정심이 있다. 인자하다.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강직하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청렴 결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명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 명식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이게 목이에요. 이게 목이 많죠? 자, 이 사주는 갑일에 생하여 생월이 묘일에 연결되어 지지가 임묘진 동방목합으로, 동방목국이라는 거죠. 방국입니다. 목기가 일행에 편황하여 일행 득기격을 구성한다. 시상의 무터, 이는 재성이죠. 역신으로는 되지 않으나, 재성은 아까 그렇게 파격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재성은 파격은 아니다. 근데 칠살은 뭐예요? 파격이 된다고 했어요. 관살은 역신으로 되지는 않으나 이 예에 있어서는 오게티라고 할 수 있다. 곧 강왕의 극은 순행하며 엮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재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 보죠. 오히려
식생 상관은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자, 을목이 묘, 해묘미 목국이죠. 목이죠. 식상, 식신상관, 아니, 여기 식신상관 있고, 인성 있죠. 인성이 그래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겨주고 있고. 그럼 역시, 목도 강하죠. 자, 이 사주는 을일생이 지지, 인묘진으로 본 것 같아요. 인묘진으로, 근데 을진이란 말은 없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묘미로 목국을 이루고 있고 연간에 간목이 투간해서 곡직계이 분명하다. 이 사주 살펴보면 신앙한 목국으로 기운의 설기가 필요한데 마침 월 시간에 정병화가 목화통명을 이루고 있어서 용하게 된다. 운이 용신 남방 화운으로 해서 크게 발록한 사주다 라고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인묘진이라고 하거나요. 인묘진 하고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으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을진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인묘진, 그러니까 이렇게 인묘진으로 가거나 또는 해묘미 목국으로 흐르고 자수는 인성이라서 을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전부 있고 나무 식상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화통명사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주 보면 자, 갑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인묘죠? 그럼 여기 있고 갑. 그런데 신이 있네요. 인묘지 목국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더라도 인신충을 하죠. 그 다음에 극을 받고 있고 수생목, 뭐 인성이니까 수생이니까 상관없고 자, 여긴 재성이 있죠.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충. 금은 오면 관살이 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관살이 오면 튕겨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재성은 그나마 파견은 안 되지만 관이 들어오면 파괴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주는 갑일생이 지지의 인묘진으로 목합을 이루고 있고 인묘진은 목합을 이루고 연간의 간목이 투간해서 곡직격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시주의 무진으로 편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일지의 신금의 기운을 보태서 토생금으로 신금의 기운을 보태고 있어서 재생관을 하고 있어 흉하다. 일지, 신금은 간목이 절하는 곳으로 능히 이 목기운을 파극할 수 있어 격이 부서지고 운명이 부서지게 되었다. 평생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주이고 신운에서 운명이 닿을 사주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까 우리가 이 곡직인수격에서는 뭐라 그랬죠? 곡직인수격에서는 관살이 오는 거 좋지 않다. 튕겨 나간다 그랬죠? 본인이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재성은 그나마 파견 안 되지만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식상의 운이다. 그 다음에 또는 인성의 운이다. 이거는 오케이라고 했죠. 가장 안 좋은 게 관살이다. 이렇게 써요. 관살이 좋지 않다. 재성은 파격은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